지난 100년 동안에 4번의 버블, 1차 대전 호황 후에 거품 붕괴, 그리고 2차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바로 4차 AI 버블입니다. 이 버블도 지난 버블과 같이 이런 끝나는 폭락 분명히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 현재 미국 증시 S&P 500 그리고 비트코인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은 원화 기준으로 1억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곧 후발 참여자들의 손실 구간 나올 수 있는 조정 국면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10월달 고점 대비 27%가 빠졌죠. 28%. 이때 당시에 82년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제가 비교해드리면서 이때도 똑같이 28%가 빠졌다. 이때와 경제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 28%가 빠졌던 이때 찐바닥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현재의 모습이죠. 이때부터 급등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80년대 초 이때와 비교해보자면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현재를 그때와 비교해보자면 그 당시와 유사한 경제 상황, 고물가가 꺾이고 고금리가 멈추고 금리 인하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변곡점, 여기에 AI라는 모멘텀이 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S&P 500 4,300포인트 여기를 넘게 되면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여기와 여기는 전혀 다른 국면이다. 자, 실제 현재 주가와 비교해보자면 이런 형태예요. 이 4,3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눌림을 준 이후 급등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컵앤핸들 패턴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국면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28% 빠졌던 이 지수, 여기에 물려있던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자리이자 상승을 위한 매집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 매물이 있더라도 여기를 넘어가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매물 소화와 매집이 여기서 끝마쳐지고 시세가 발산되는 국면에 와 있다. 파동으로 보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강력한 파동이 나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S&P 500의 이 상승 과정, 비트코인의 상승 과정, 가장 강한 파동이 나가는 과정이고요. 아직 그 가장 강한 세 번째 파동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강력한 파동 중간에서도 다시 1, 2, 3, 4, 5파동이 세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또 이런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세 번째 파동을 만든다는 거죠. 아직 그 파동이 다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이 후발 참여자들,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고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고 이런 급등 속에서 여전히 아직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후발 참여자들 혹은 후발 참여 대기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한 번에 손실 구간을 주는 박스권 기간 조정 장세,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제레미 그랜섬, 이분이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다 맞췄는데 실제 2022년, 23년에도 폭락을 계속 외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다 할 폭락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그리고 예일대 실러 교수가 만든 실러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 고점에 도달해 있고 위험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모든 기술 혁명 모두 주식시장의 버블 이후, 버블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그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되고 실현이 됐다라는 논리를 펴니다. AI도 주식시장이 무너진 후에야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태동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AI 거품 결국 터질 것이고 시장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주식 가격이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주식 장세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나요? 자, 이런 초입 열정의 단계 혹은 탐욕과 환상 혹은 꼭대기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는 시점 어디일까요? 버블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항상 모든 버블은 마지막 비관론자가 긍정론으로 돌아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 터지고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닷컴 버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닷컴 버블이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닷컴 버블이 꺼질 거다 혼자 끝까지 남아서 이건 가짜다, 신기루다, 이 버블은 반드시 터진다를 외치던 비관론자가 끝없이 증시가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이 즈음에서 긍정론으로 돌아섭니다. 내가 잘못 봤다. 이건 허상이 아니라 실제다. 이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폭락을 하죠. 이렇게 그 버블의 끝은 모두가 환희에 차 있고 마지막 비관론자마저 긍정론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 그리고 대출받는 것 이런 과감한 투자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용미수, 레버리지, 대출 이런 것들이 급격히 증가해요. 왜냐하면 돈을 넣을수록 더 많이 버니까. 결국 버블이 터지는 그 끝은 많은 대중의 큰 자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실제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 이 꼭대기에서 너도 나도 전부 다 슈퍼카를 탑니다. 집을 몇 채씩 사죠. 어마어마한 소비를 합니다. 너도 나도 이 장기간의 증시 랠리, 버블 때문에 누구나 다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결국 꺼졌죠.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다모다란 교수의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AI는 어느 국면에 와 있을까? 첫 번째 1단계 스타트업, 충족되지 않은 시장,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대부분이 이야기죠. 스토리. 그리고 2단계 유년기 성장, 아이디어를 잠재적 매출과 이익으로 바꿀 사업 모델이 탄생한다. 챗 GPT 22년 말에 나왔죠. 아직까지는 챗 GPT나 AI 기술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숫자, 매출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3단계 고성장기, 잠재적 매출이 현실의 매출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구축된다. 이 기술이 매출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할 사람들이 있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인력을 해고하고 AI로 대체합니다. 비용이 감소하고 영업 효율은 올라가죠. 이야기, 스토리와 드림, 그리고 숫자, 매출이 혼합되는 시점이다. 이때는 매출 성장과 재투자가 이루어진다.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급증하는 단계다. 제가 볼 때 현재 AI 시장은 이 초입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4단계 성숙기, 그 다음 성숙기 안정, 6단계 쇠락. 매출액은 성숙기를 거치면서 점차 정체가 되고 순이익은 경쟁자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다. 자, 제품이 매출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면 내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안정기가 온다.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 구조가 잡히는 거죠. 독과점하는 업체, 그리고 그 외 군수업체들. 이 독과점하는 업체는 큰 현금 흐름을 가져오게 돼요. 매출액이 이익으로 바뀌는 시점이죠. 아직 AI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지 못했죠.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주가 랠리는 연결될 수 있다. 엔비디아 실적을 제가 종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여전히 실적과 주가의 방향이 같았죠. 매출액과. 결국 이 AI로 인해서 사람 그리고 기업들, 대중이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을 내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 사고 있다. AI가 제공하는 이 효용이 매출로 실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때 메타버스, 신기루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돈으로 바뀌고 있는 기술이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일단 많이 올랐는데 버블 영역일까? 제레미 그랜섬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러 PER을 포함해서 여러 지표들이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다.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선행 PER 기준으로 현재 20배입니다. 장기 5년, 10년 평균을 봤을 때 17, 18배이기 때문에 20배 비싸죠? 평균보단 위에요. 그리고 피터 린치의 PEG 이거는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예요. 즉 뭐냐면 PER이 높더라도 이익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으면 이 PER이 정당화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PER이 20배이더라도 이익 성장, EPS 성장률이 20%다. 그러면 PEG는 1배입니다. 1배를 기준으로 높으면 고평가 영역, 1배보다 낮으면 저평가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현재 S&P 500의 PEG 10년 평균 1.49배, 20년 평균 1.35배예요. 현재 PEG 1.48배입니다. 10년보단 낮고 20년보단 높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난 10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산업의 확산 그리고 그 과거 이렇게 보면 지난 10년에 기술 발전이 훨씬 가파르게 나왔죠. 이익 발전.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점을 과거에 두기보다는 현재 두는 게 맞다. 과거 10년에 두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재 AI를 통해서 이익 증가 폭이 훨씬 빠르게 나온다면 이 장기 평균 PEG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 PEG는 정당화될 수 있고 오히려 평균점, 기준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일대 실러 교수의 PER 현재 33배입니다. 닷컴 버블 때가 44배였거든요. 이때와 비교하자면 물론 30배가 넘으면서 실제 실러 교수 또한 현재 30배를 넘었으니까 고평가다. 하락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는데 하락이 안 왔어요. 이 실러 교수의 PER 개념 자체가 과거 10년의 이익을 바탕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얻은 수치이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이 아니라 과거 이익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가 높다 낮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미래의 이익 성장이 배제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국면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PEG나 선행 PER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 과거가 아닌 미래의 이익 성장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이 과연 엄청난 버블일까? IT 버블, 닷컴 버블과 같은 버블 국면일까? 자,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행 PER을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해본 그래프예요. 자, 이 선행 PER은 미래의 예상 실적 대비 주가가 얼마나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느냐 그 개념이죠. 높을수록 고평가란 얘기인데 나스닥 10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때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극도의 버블이다. 이건 꺼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기에는 미래의 이익 때문에 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버블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PI 발표가 있었죠.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CPI 예측치 3.1% 근데 3.2가 나왔어요. 시장 예측을 상회합니다. 근데도 증시가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거나 증시가 하방이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도구입니다. 주가를 내리기 위한 핑계라는 거죠. 하지만 악재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다는 거는 물가가 지금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CPI는 물가 지수는 이미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CPI 같은 경우 어쨌든 과거 이렇게 올라갔던 시점과 비교하면 피크를 이미 쳤죠. 그리고 추세는 이미 잡혔다. 중요한 건 AI 모멘텀으로 인한 미래의 예상 실적, 게다가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그 미래의 예상 실적이 현재로 치환했을 때 더 높아진다. 자, 제가 말씀드린 2023년에서 24년 가장 강한 상승 랠리가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연초부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조정 국면이 올 것인데 이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AI 버블 이제 끝났다. 폭락만 남았다. 갑자기 비관론과 폭락론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국면이 한번 올 건데 이 국면이 마지막 상승 이전에 올 수 있는 최후의 매수 기회다. 근데 현재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기 전까지는. 하지만 자, 이 사파 조정 국면은 올해 중에 한번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강한 상승, 조정이 없죠. 파란색 음봉이 없어요. 다 빨간색 양봉입니다. 여기서 음봉이 출현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분명 나올 텐데 그 시점에 많은 비관론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후발 참여자들이 뒤늦게 샀다가 손실을 보는 구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온 파동의 크기, 형태로 봤을 때는 올해 안에 그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짜잘짜잘한 이런 조정들, 그런 조정이 아니라 월봉 기준으로 파란색 음봉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계속 양봉만 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음봉 몇 개가 뜨면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거예요. 자, 이때 기억하시나요? 이 음봉 3개가 연속으로 출현했을 때 이때도 시장 공포가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증시의 상승 속도 랠리가 가파른 만큼 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시장의 공포가 굉장히 클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 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어 보인다. 그때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 될 거고 동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 상승이 끝나면 이 하락 국면이 반드시 옵니다. 이거는 주식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계속 가는 건 없습니다. 이때는 주식을 상당 부분 줄여야겠죠. 내년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주식 물량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될 것이고 AI 모멘텀 대비 예상 실적 대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서 밸류상 굉장히 높은 그런 시점이 되겠죠. 이 시점이 그 밸류를 시키는 과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AI 모멘텀은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는 다시 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상승 랠리가 길고 강했던 만큼 하락도 강하게 나올 것이란 거예요. 올해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오면은 주식을 점차 줄여야 될 것이다. 이 시점과 이 시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장에. 버블 끝났다. 제2의 닷컴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때는 마지막 상승 전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서 손실을 경험하겠죠. 그리고 패닉셀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AI 버블이 끝났나 하고 패닉셀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절하는 그 시점은 마지막 상승의 최저점이 된다. 이 시나리오를 알고 가시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제 이야기가 100% 맞을 수가 없죠. 이건 저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를 꼭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S&P 500 목표 주가는 어디일까? 일단 5,600, 여기서 5,900 이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조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갈릴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사서 자산을 상당 부분 잃게 되는 투자자도 발생한다. 모든 버블 국면은 비슷하게 흘러가요. 큰 시나리오를 먼저 세워둬야만 그 다음에 내 투자 전략, 세부적인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 그리고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올해 자산 몇 배씩 불리시는 상생가족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